님들, 월가에서 9월달부터 수익률 100% 노리는 종목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음. 엔비디아 같은 종목 금리 인하 오면 ETF 이용해서 수익률 100% 넘게 먹거든. 개미들은 몰라 부자들만 준비 중이야. 내가 지금 부자들 시점으로 보는 금리 인하 신호. 전부 알기 쉽게 정리해왔으니까 1분만 집중해봐. 시작은 물가 진정이야. 처음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CPI가 한때 9%까지 올라서 연준은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었지. CPI는 쉽게 말해 우리가 마트에서 느끼는 물가야. 그런데 지금은 2.7%로 떨어졌어. 연준 목표는 2%니까 거의 다 왔다는 거지. 그리고 연준이 더 중요하게 보는 근원 PCE라는 지표도 2.8%까지 내려왔어. 이건 에너지나 식품처럼 오르락내리락 심한 품목은 빼고 계산한 물가 지표야. 그러니까 전체 물가가 안정되고 있구나 하는 첫 번째 신호가 나왔고, 물가가 진정되면서 고용시장도 식기 시작한 거지. 금리를 계속 올리면 기업들은 돈 빌리기 힘들어지고 그럼 사람을 덜 뽑거나 해고하기 시작해. 실제로 실업률이 4.3%까지 올라왔고 신규 일자리는 거의 늘지 않고 있어. 이건 경제가 과열 상태에서 식고 있다는 증거야. 즉 물가 안정 금리 부담 고용 둔화로 이어지는 거지. 연준 입장에선 고용시장이 너무 나빠지기 전에 금리를 내리는 게 좋아. 고용이 식으면 결국 소비도 줄고 경제 성장도 둔화되게 돼 있거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구하거나 불안하면 지갑을 닫기 마련이잖아. 실제로 미국 GDP 성장률이 1.1%밖에 안 돼. 예전보다 확실히 줄었고 기업 투자도 마이너스야. 소비도 줄어들고 있어. 정리하면 물가가 잡히고 고용이 식고 소비가 줄고 경제도 식는다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돼. 그리고 이 시점이 바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야. 실제로 2024년 말부터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4.50%까지 내려왔어. 파월은 이걸 보험 차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앞으로 더 내릴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준 거야. 파월이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했을 때 나스닥이 하루에 2% 넘게 급등한 거 보면 시장은 이미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지. 이런 흐름은 예전에도 있었어. 2008년 금융위기 땐 금리 인하 직후 나스닥이 6개월 만에 40% 올랐고 2020년 코로나 때도 금리 인하 후 나스닥은 1년간 43% 급등했어. 2009에서 2015년 제로금리 시절에 나스닥이 무려 600% 올랐지. 즉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경제 흐름이 오면 시장은 선반영하면서 기술주부터 움직이는 거야. 다른 나라들도 금리 인하 달러 약세 기술주 수혜. 유럽,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들도 이미 금리를 내렸어. 그러면 미국만 금리가 높게 남고 달러는 점점 약세가 되지. 달러가 약해지면 자금은 위험 자산, 특히 성장성이 높은 기술주로 몰리게 돼. 이게 바로 나스닥과 반도체 ETF 같은 종목들이 다시 뜨는 이유야. 결국 글로벌 흐름까지 연계되는 구조지. 지금 경제는 물가 안정, 고용 둔화, 소비 위축, 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있고 이 흐름에 따라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고 있어. 시장은 이미 반응 중이고 특히 기술주와 나스닥이 빠르게 움직이는 타이밍이 왔다는 거야. 하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뒤늦게 따라붙고 아는 사람들은 ETF로 이미 준비 중이지. 근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긴 어려워. 금리 지표, 연준 발언, 고용 통계, ETF 구성 복잡하잖아. 그래서 그걸 경제사냥꾼이 내가 대신 정리해주는 거야. 시장 흐름과 연결된 실제 투자 전략까지 매일 정리해주고 있어. 경제사냥꾼 멤버십 가입하면 기관들이 실제로 담고 있는 ETF 실시간 매수 정보, 금리 인하 시그널 분석, 일반인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월가 기관들의 리포트 심층 분석,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는 절대 말 못하는 진짜 월가 내부자 흐름까지. 이건 100만원 내고 받는 유료 리포트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실전적이야. 이렇게 돈 되는 정보들 멤버십에서 더 많이 알려줄게. 경제사냥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진짜 부자 되자.